2025년 10월 미국 뉴욕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단 하루 만에 14,000명의 사무직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리고 그 14,000명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한 자리에서 한 방식으로 살아온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존재 이유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의 이름은 마크 앤더슨,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50대 초반의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20년 넘게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일.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크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마크는 늘 그랬듯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책상들,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공간. 모든 게 어제와 같았죠.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복도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죠. 마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알림창을 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업무 재편성에 관한 공지. 마크는 평소처럼 클릭했죠.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하의 직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금일부로 업무가 종료됩니다. 단 2줄이었어요. 20년이 2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놓으려다 흘렸죠. 갈색 액체가 책상 위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사 로비로 내려갔을 때 마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마크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칠판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구직 지원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한 장. 마크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거였어요. 마크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는 그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아침에 마셨던 커피가 이미 식어버렸죠. 컵 모서리에는 커피 얼룩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커피 냄새, 형광등 소리, 창밖의 회색 하늘. 모든 게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내라는 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마크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도 내일 목록에 있을 거라고.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창문 너머로 뉴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어요.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죠. 마크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도 저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그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인공지능이 대량 감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기사였습니다. 마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공지능.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건 항상 남의 일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오늘 당장 닥쳐버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크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크는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갔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아내는 일찍 들어온 남편을 보고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내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마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옆에서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걱정에 휩싸여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죠. 마크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주름, 흰머리, 지친 눈빛. 마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마크, 너는 누구냐고. 이제 너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고.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습관적으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6시였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걸.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크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는 게 전부였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대량 해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크만 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같은 처지였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텐데.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위로의 말들이었죠. 힘내라고, 곧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2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을까? 젊고 유능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마크는 점점 더 자신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아내가 구직 사이트들을 찾아봤어요. 이력서를 써보라고 했죠. 마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 20년 동안 한 일들을 나열해봤지만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날 뽑을까?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일들 뿐인데. 마크는 결국 컴퓨터를 껐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마크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고만 반복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죠.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크는 그 빗줄기를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흘러내리는 건가? 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마크는 귀찮았지만 확인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 초청장. 마크는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듯 클릭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해외 전문 인력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소, 교육비 모두 무료였어요. 3개월간의 집중 교육 후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연계도 지원한다고 했죠. 마크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일까?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마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아시아조차 가본 적이 없었죠. 평생 뉴욕에서만 살았으니까.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여기 앉아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크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랐어요. 하지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날 밤 마크는 오랜만에 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채워나갔죠. 자신의 경력, 지금의 상황,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존재할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마크는 믿을 수가 없었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한 달 후 한국으로 출발하라는 내용이었죠. 비행기 티켓과 숙소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출발 전날 밤 마크는 가방을 쌌습니다. 많은 짐은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필수품들. 그리고 아내가 준비해준 가족 사진 한 장. 마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죠. 아내와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마크는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웃을 수 있을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뉴욕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을 매일 보던 거리, 건물, 사람들. 이제 한동안은 보지 못할 풍경이었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 아내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 될 거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수속을 밟았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국에 가는 건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탑승구 앞에서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아내의 어깨가 떨렸죠. 연락 자주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멀어졌어요. 마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고 있구나. 어떤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야. 창밖의 하늘은 어두웠지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마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땅이었죠. 한국. 그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글로 적힌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낯설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마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누군가 그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었죠. 밝은 미소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따뜻함이 마크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마크는 창밖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 활기찬 도시의 모습. 뉴욕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숙소는 교육센터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했어요. 마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크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괜찮다고.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라고 힘내라고. 마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교육센터는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마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크처럼 해고당한 사람들이었죠. 나이도 출신 국가도 이전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불안과 희망. 마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다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해고됐다고 했죠. 마크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죠.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능력을 잃은 건 아니라고. 여기서 배울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라고.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마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협업. 자신을 내쫓은 그 기술과 함께 일한다는 게 가능할까?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딩,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인공지능 활용법. 마크에게는 모두 낯선 분야였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과는 전혀 달랐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더듬었어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고 다시 시도하면 또 실패했죠. 옆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척척 해내는 게 보였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걸 배운다는 게 무리인 건 아닐까? 그때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마크의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진다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 말이 마크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마크는 다시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오류가 나면 이유를 찾아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점점 손가락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수업이 시작됐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마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새벽을 버티는 날이 많았죠. 뉴욕에서 무기력하게 보냈던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지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마크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계어처럼 보이던 코드들이 이제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시각화하는 작업.
마크는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류만 처리하던 자신이 이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같은 반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영국에서 온 은행원, 호주에서 온 회계사, 캐나다에서 온 마케터.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이곳에 왔죠. 쉬는 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고통을, 두려움을, 그리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강사가 특별 과제를 냈습니다. 팀 프로젝트였어요. 실제 한국 중소기업과 협업해서 앱을 하나 만드는 거였죠. 마크의 팀은 5명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첫 회의를 했을 때 모두 막막해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고.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렇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공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돕는 도구로 만드는 플랫폼.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크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디자인을, 누군가는 코딩을, 누군가는 데이터 분석을 맡았죠. 마크는 사용자 경험 설계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크는 자신의 지난 몇 달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설계해 나갔습니다.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다른 팀들도 각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팀이 발표할 차례가 왔어요. 마크가 앞에 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게 진짜 필요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발표가 끝나자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팀원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겼어요. 코드가 작동하지 않고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죠. 팀원들끼리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죠. 그때 영국에서 온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쉬웠나고.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교통도 문화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게 됐고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있게 됐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마크의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으며 응답해 줄 때 마크는 자신이 조금씩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고궁도 가보고 시장도 가봤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뉴욕을 떠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해고당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영상통화를 자주 했어요. 아내는 마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표정이 살아났다고 말했죠. 마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신나게 설명했어요. 배우고 있는 것들,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함께하는 동료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이 마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최종 발표일이 정해졌죠. 한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투자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팀원들은 더욱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발표 자료를 다듬고 시연 준비를 했죠. 마크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앱의 이름은 정했어요. 리커넥트. 다시 연결한다는 의미였죠. 사람과 기술을, 과거와 미래를, 절망과 희망을 다시 연결하는 플랫폼. 마크는 화면에 띄워진 앱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해냈구나. 코드 한 줄 한 줄이 감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각자의 경험과 고통과 희망이 담긴 코드들. 발표 전날 밤 마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뉴욕에서 해고 통보를 받던 날 밤의 불안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뿐이었지만 지금은 기대도 함께 있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크는 노트북을 열어 아내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일 발표라고 많이 긴장된다고 하지만 자신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여기 와서 정말 잘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절망에서 시작해 노력으로 채워진 시간들. 마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마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자꾸만 손이 엉켰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잘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3개월 전의 자신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교육센터로 가는 길 마크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팀원들이 이미 와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발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객석에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발표는 더더욱 처음이었죠. 다른 팀들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프로젝트를 선보였어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교육 플랫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크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우리 프로젝트도 저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드디어 마크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크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죠.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화면에 프로젝트 제목이 떴습니다. 리커넥트. 마크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해고당한 이야기. 절망 속에서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것. 인공지능은 적이 아니라 도구일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다는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마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커넥트는 단순한 구직 플랫폼이 아니라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시연 화면이 켜졌습니다. 팀원들이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화면 위로 실제 사용자 케이스가 흘러갔습니다. 해고당한 회계사가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한 사례, 제조업 노동자가 드론 조종사로 재교육받은 사례, 마케터가 인공지능 트레이너로 변신한 사례. 각각의 스토리가 영상으로 보여졌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마크는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와줄 뿐이라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사람이 한다고. 기술은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그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람의 몫이라고. 이 플랫폼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라고.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크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죠. 그때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마크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투자자가 물었죠. 이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고.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고. 마크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수수료, 교육 프로그램 제휴 수익,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체적인 숫자와 예측치를 제시했어요.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 시장 규모, 경쟁 업체와의 차별점.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설명했어요. 데이터 분석가 출신이 기술적 세부 사항을, 마케터 출신이 시장 전략을, 회계사 출신이 재무 계획을 설명했죠. 질문에 답할수록 팀원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심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크와 팀원들은 밖으로 나와 기다렸어요. 초조한 시간이었죠. 서로 말없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동료가 마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거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발표장으로 들어가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표장 문을 열고 들어갔죠. 투자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 투자자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팀의 발표가 훌륭했다고.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마크는 숨을 멈췄습니다.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리커넥트 팀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옆에 선 팀원이 마크를 껴안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환호했죠. 마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투자자가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크는 그 손을 잡았어요. 투자자가 말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마크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에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발표장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뭔가를 이뤄냈습니다. 마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마크는 무심코 확인했죠.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동화로 또다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는 뉴스였어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죠. 이번엔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다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뉴스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해고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도 그중 한 명이었으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개월 전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무력감과 분노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플랫폼이, 방금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그 플랫폼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마크는 다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신을 해고했죠. 그래서 절망했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만든 건 뭔가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의 목적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기술이 자신을 내쫓았지만 자신이 만든 기술이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였죠. 마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희망적인 웃음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절망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상처가 치유의 도구가 되는구나. 마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고통을 통해 배웠고 그 배움으로 뭔가를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팀원들이 다가왔어요.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죠.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3만 명의 사람들.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을 절망. 마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으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팀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마크도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플랫폼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크는 혼자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죠. 마크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마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마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더 이상 일자리를 잃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었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마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크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받았습니다. 마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투자를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아내가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크도 울컥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줘서 믿어줘서 고맙다고. 통화를 끊고 마크는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마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받은 기회를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만든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차례라고. 그게 자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라고. 마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 플랫폼을 성공시키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오히려 익숙한 바람. 마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투자가 확정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마크와 팀원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회사 이름이 붙었어요. 리커넥트. 마크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플랫폼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합류했어요. 한국의 젊은 프로그래머들이었죠. 그들은 마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마크는 고마웠습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베타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을 모집했어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미국과 유럽에서 몇십 명이 신청했습니다. 마크는 한 명 한 명 직접 면담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모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사람들. 플랫폼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사용자의 경력과 기술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죠. 30년간 은행원이었던 사람에게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의 기회를, 제조업 기술자였던 사람에게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자로의 전환을, 마케터였던 사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변신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교육 과정도 함께 연결해줬고 실제 채용 기회도 매칭해줬죠.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50대 회계사였던 여성이 데이터 분석가로 재취업에 성공한 거였어요.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를 마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마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고통이 의미가 있었구나. 자신이 만든 것이 정말로 누군가를 도왔구나. 성공 사례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용자 수도 증가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죠.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도전으로. 마크는 그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마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팀원들이 설득했죠. 마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마크는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긴장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냐고. 마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국이 기회를 줬고 동료들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줬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죠. 마크의 고향 친구들, 옛 동료들. 모두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감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어느 날 저녁 마크는 서울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빌딩 유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마크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고 제목을 적었죠. 미래의 나에게. 잃은 게 많았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 익숙했던 일상, 안정적이었던 삶.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견한 것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 마크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크는 다시 노트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계속 썼어요. 한국에서 다시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고. 기계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노트를 덮고 마크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 자전거 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마크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이제 이 일상의 일부가 됐다는 게. 한국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단골 식당도 생겼고 좋아하는 카페도 생겼죠. 주말이면 동료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산들을 올랐어요.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공항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 마크는 울컥했습니다. 아내를 꼭 안았, 아이들도 아빠를 껴안았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마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에게 서울을 보여줬습니다. 교육센터도 갔고 회사 사무실도 갔어요. 한강공원도 함께 걸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고, 당신이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마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마크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할 것 같다고. 몇 달 후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작지만 따뜻한 집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 마크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다시 찾은 일상이었습니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어요. 여러 나라로 확장됐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유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크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뉴욕에 사는 누군가였어요. 마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죠. 그도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크의 플랫폼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정말 고맙다는 메시지였어요. 마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 자신이 도울 수 있었다니. 마크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신도 그랬다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그러니 계속 나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크는 태극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에 일이 있어서 들렀던 길이었죠.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멈춰 그 깃발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두렵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집이었어요. 저 멀리 뉴욕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있는 곳. 한때는 모든 것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그 과거가 자신을 만들었지만 그 과거에 묶여있지는 않았습니다. 마크는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였어요. 플랫폼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죠. 마크도 합류했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누군가가 보완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마크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게. 회의가 끝나고 마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사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플랫폼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았다는 사람들, 희망을 되찾았다는 사람들. 마크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저녁이 됐습니다. 마크는 퇴근길에 한강공원에 들렀어요. 자주 오는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계가 자신을 내쫓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기계는 자신을 내쫓았지만 사람들이 다시 불러줬습니다. 한국이, 동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해줬어요.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마크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을 준비할 겁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걸으며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때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란다고. 상처는 치유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한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마크는 그 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이 도시의 일부였어요. 이 살아있는 도시의 일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가 반겼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마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그 단어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오늘 배운 한국어 표현을 자랑했죠. 마크도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식사 후 마크는 혼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신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사람. 1년 전의 자신처럼. 마크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자신이 그 증거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었어요. 마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별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 마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국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이야기가. 아니, 단순히 마크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잃고 절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발코니에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마크는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마크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마크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마크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만 또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여지는 중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될 이야기. 마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어요. 아직 쓰이지 않은 내일이 있다는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는 밤. 마크는 그 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침대에 누워 마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1년 전 뉴욕집 침대에서 같은 천장을 바라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찾아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이 없는 잠. 마크는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미래의 꿈을.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꿈을. 그리고 자신이 그 희망의 일부가 되는 꿈을.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어딘가에서 마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며,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